자, 안녕하세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요, 이제 정암사랑 관련된 앞에 두 분이 중국과 일본 얘기를 해드렸고요. 제가 이제 정암사랑 관련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8쪽 정도 보시면요, 7쪽부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장은 왜 하슬라 쪽으로 왔을까 만년에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내용만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왜 이쪽으로 오게 됐는지 간단합니다. 경주에서 무너졌습니다. 지지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당신께서는 원래 선덕여왕하고 맞춰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선덕여왕 마지막에 647년에 비담과 염종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비담 염종의 난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벌어졌을 때 그걸 누가 진압하냐면 거의 기적적인 진압을 해요. 그게 이제 김유신이라고 하는 분이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진압을 합니다. 비담 쪽이 명활산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김유신, 김춘추 쪽은 반월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경주에 대해서 조금만 아시면,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서울로 얘기하면 한 사람은 남한산성이나 북한산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한 사람은 그냥 한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유신, 김춘추가 이겼죠. 기적 같은 방식을 써서 그게 연을 날렸다. 연을 날려서 해성이 떨어진 거를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번 정도. 그래서 그걸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과도기 정부가 들어서는 게 진덕여왕 때입니다. 자장률사 같은 경우는 선덕여왕 때 유학 갔다가 당에 유학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선덕여왕이 귀국을 요청해서 좀 도와달라. 선덕여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정치 진짜 못했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종교적인 걸로 다 커버하려고 했었던, 만약에 태평성대였으면 진짜 성군으로 남았을 것 같은 굉장히 특이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필 대진운이 안 좋아서 백제 무왕한테 걸리는 바람에 이제 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체가 이제 폭로되기 시작하는 건데, 그거를 김유신, 김춘추 세력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는 거고, 결국은 비담의 난이 터지면서 당신이 거기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냥 수명이 다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있고 그 난중에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별놈의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진압하면서 결국 김춘추 세력이 전면으로 부각하고 마치 최규하 대통령처럼 중간 과도기로서 진덕여왕 체계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자장률사 같은 경우는 당나라 쪽에 당신이 이렇게 커버하던 부분을 김춘추한테 뺏기게 되고 권토중래하는 차원에서 자기 세력을 규합하고 뭔가를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 이 하슬라 쪽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 동네가 굉장히 재밌는 게 하슬라 명주라고 하는 이 동네가 정치적으로 보면 한 2번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경기도지사 정도? 서울시장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 동네가 약간 독립돼 있고 신라에서 밀려난 사람이 다시 신라로 경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재밌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못 들어갔고요. 명주군왕 김주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나중에 범일국사를 후원했었던 김공이라든지 이런 약간 이쪽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신 분도 있어요. 그 오대산 쪽으로 오셨다가 나중에 효명이라고 하는 성덕왕 같은 경우는 다시 들어갑니다. 자장률사가 어떻게 보면 이 동네를 다시 규합해서 들어가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실패하고 정암사에서 비극적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진덕여왕 때 이쪽으로 오시게 됐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선덕여왕 때 이쪽으로 오셨다라는 평창에 오대산을 개창했다. 그건 오대산 쪽 주장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그 앞뒤가 잘 안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12쪽 보시면 이 동네에서 어디로 이분이 다니셨나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길을 조금만 잘하면 사실 이 강원도 입장에서는 순례길 만드는데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2쪽 맨 위에 줄 보시면 검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경주에 떠나서 명주 수타사, 평창에 있습니다. 지금 수타사, 그 다음에 거기서 운수보살을 친견하고 그 다음에 송정이 강릉에 저는 한송사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강릉 비행장이 있는데 한송사, 그리고 나서 이 태백산 갈반지 정암사 쪽으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저 수타사 전에 쪽과 관련돼서는 이제 오대산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루트를 좀 만들 수 있으면 사실 이게 동계올림픽 때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처리를 잘 못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이거는 성지를 찾아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성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수성지라고 하는 데서 찾은 데는 오대산이고 평창 오대산이고 태백산을 찾습니다. 이 어른이.
그러니까 문수보살 말고 태백산을 찾아요. 그게 지금 정암사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코스 개발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3쪽으로 넘어가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다른 논문에서는 잘 안 썼던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인용문에서 대송정은 태백산 갈반지를 얘기하는 중요 장소의 의미가 강하다. 그러니까 자장률사가 이 명주 쪽에 와서 실제로 문수보살을 친견한 거는 송정밖에 없습니다. 송정에서는 문수를 친견했고 수다사에서는 꿈에서 봤다라고 돼 있고 오대산에서는 문수를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태백산 정암사에서 문수보살을 만나는데 이제 삐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뒷모습만 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문수보살을 만나고 대화했던 거는 송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송정이라고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데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령한 자리인 것처럼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새들이 그 위로 날아가지 못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송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정암사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송정은 정암사를 가리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독교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의 관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갈반지로 가는 거고 그 갈반지라고 하는 데를 위해한 송정으로 부각된 거다. 그래서 옛날부터 오히려 이 한송사라고 하는 이 송정이 정암사만 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용문에 보시면 태백산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 태백산이라고 하는 지명 하나, 그 다음에 둘째는 이무기가 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무기가 서렸다는 거. 태백산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섬서성 서안 밑에 질령산맥이 있고 거기 종남산이거든요. 그 종남산 맥 옆쪽으로 가면 태백산이 있습니다. 그 태백산에서 무언가 그게 태백산 신앙이라고 그렇게까지 규정 지을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뭔가 굉장한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어른이 종남산에서 수행을 했거든요. 종남산 운제사 쪽에서 한 3년 정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쪽 태백산 쪽에 갔었던 것 같아요. 같은 산맥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뭔가 엄청난 이적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태백산을 찾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어른만 태백산을 찾는 게 아니고 의상대사도 똑같이 종남산 지상사하고 운하사에 유학했었던 의상대사도 우리나라에 와서 태백산을 찾아요. 그렇게 찾은 게 태백산 부석사입니다. 지금은 소백산 부석사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태백산 부석사예요. 그리고 정암사도 지금은 한백산 정암사지만 실제로는 태백산 정암사예요. 사적기나 이런 데 보면. 그래서 이 태백산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기록에는 두 분 다 뚜렷하게 안 나오는데 태백산을 찾는 걸로 봐서 엄청난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데를 찾아서 내가 문수보살을 만나기만 하면 상황 반전이다. 당신은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암사 입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태백산 신앙을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태백산 신앙이 유행을 해서 결국 당군신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웅이 태백산 신당수로 내려왔다는 것도 사실은 이 태백산 신앙에서 연유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태백산맥, 태백시 이거 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시작점이 누구냐면 자장률사입니다. 정암사는 태백산 신앙 플러스 문수보살이다 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라는 게 있고 그게 이제 갈래사라고 하는 게 갈반지, 갈래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몇 마리가 이렇게 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또아리를 들고 있었다. 저는 그 자리를 지금 수만호탑 자리 정도로 보거든요. 그 위에 왜냐하면 뱀이 이게 항온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추우면 몸을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돌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 자리로서 가장 적합한 자리가 정암사에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기로는 수만호탑 자리 정도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수계를 줘서 그 뱀을 내려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이 동네에 신선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상들을 융합시키고 뭔가 당신이 하나로 만들어서 내가 여기서 세력화시키겠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경주로 내려가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정암사에서 이제 14쪽부터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정암사에서 돌아가시죠. 그것도 아주 비극적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자장률사가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실족이든지 높은 데서 떨어졌든지 문수보살이 찾아와요. 그런데
자, 여기 뭐 번역을 다 해놨습니다만 15쪽에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그런 겁니다. 문수보살이 찾아왔는데 지저분한 약간 거린 비슷한 그런 노거사 가사를 입고 비승비속으로 와가지고 삼태기에다가 무슨 죽은 개를 갖고 왔대요. 그렇게 해서 뭐 만나자 이러니까 안 만나줬더니 아상이 있는 사람은 나를 만날 수 없다 뭐 이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려다가 실족했거나 투신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높은 데서 그렇게 해서 시신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가셨는데도 법구가 온전하지 못해서 최초의 화장자입니다. 승려 중에 최초의 화장자입니다. 기록에 나오는 분들 중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장률사보다 조금 빠른 원광법사 같은 경우는 그냥 매장입니다. 그리고 고려 때까지도 상당 부분이 매장이에요. 그 부도파면 그 밑에서도 시신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뭔가 특이한 이야기들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불리한 진술이 왜 정암사 측이나 안 그러면 자장률사 계열의 문손들이 수정하지 않았느냐.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자장률사의 생애랑 관련해서 두 개의 문헌이 있거든요. 하나는 지금 삼국유사에 나오는 자장정률조고 또 하나는 지금 오대산 사적기의 민지가 1307년에 쓴 개창조사전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1조사전기가 있고 개창조사전기가 있는데 개창조사전기가 더 빠른 문헌입니다. 그리고 제1조사전기가 약간 손탄 문헌이에요. 그런데 이 돌아가시는 부분은 거의 똑같아요. 앞부분은 약간 다른데, 그러니까 유일본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미 그 당시에 유일본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수정을 안 했느냐가 벌어지는 거죠. 아니, 이렇게 비극적으로 돌아가시고 문수를 못 만났다고 하면 이거 너무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수정을 해서 말을 바꿨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혀 못 바꾸고 있어요. 그게 정치 세력과 관련해서 무너졌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그리고 자장률사가 무너지는 바람에 사실 통일기에 그러니까는 태종무열왕 문무왕 때 누가 뜨는 거냐면 의상과 원효가 뜰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자장률사가 있었으면 그 양반들 올라오기 힘들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자장률사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비극적으로 돌아가시는 기록들이 남아있는 거는 그 당시에 벌써 문도들이 다 붕괴됐지 싶어요. 정치 권력에 의해서 이게 그러니까 당신도 스스로를 지키지 못할 정도 상황까지 간 거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신라 중대 하대로 넘어가면서 다시 부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는 벌써 기록을 손댈 수가 없는 상황, 이미 퍼져 있었던 거죠. 퍼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문헌이기도 하고, 그런데 정암사에서는 이거를 수정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게 정암사 사적기에 나오는 거예요. 정암사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봤겠죠. 그래서 18쪽에 보시면 탈라, 상살라, 그 다음에 신선동의 상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18쪽 맨 밑에서 한 7째 줄입니다. 거기. 그래서 살라라고 하는 데가 후대의 정암사고, 그 다음에 신선동의 상살라. 이게 신선동 이 동네가 신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선이라는 게 있고 도교가 있어요. 신선은 우리나라하고 바레만 쪽하고 아주 직결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신선하고 관련된 어떤 흐름이 있었고 여기에 나중에 조전이라는 거 조사전입니다. 조사전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 돌아가시는 부분들을 거기 이제 신선들이 수행했었던 그런 동굴 비슷한 데다가 뼈를 이렇게 봉안을 해요. 뼈를 봉안을 해요. 그리고 이 살라가 뭔지 저도 이거 갖고 지금 몇 년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살라라는 명칭을 조금만 잘 해석하면 뭔가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다른 기록이 없으니까 19쪽 보시면 이 살라가 뭐냐 에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살라가 사찰이나 성지를 의미하는 하슬라의 방언 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데 살라를 한자식으로 풀어서 제가 살라 박사 이런 거 다 찾아봤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말이 잘 안 돼. 그런데 이거를 한자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광의적으로 하면 어떤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냐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경광부의 식으로 해석하는지 모르겠는데 보살의 성지나 보살의 출연처라는 의미로도 일정 부분 가능하다. 만약에 이런 해석이 가능하면 문수보살이 출연한 성지, 이건 정암사 쪽으로 진짜 제가 많이
이렇게 써드리는 거예요. 정말 주의심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잡아가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제가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19쪽에 맨 밑에 그 인용문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보통 자장정률조하고 오대산 사적기에 나오는 거는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정암사 사적기는 워낙 뒤에 자료라서 사람들이 잘 안 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정암사 쪽 입장에서 자장률사를 그러니까 조사전을 모시고 있고 자장률사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판을 이끌어 가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자장률사가 너무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어막을 치고 있냐면 자장이 문수보살을 뒤쫓고자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자 사신하고 영혼만 따라갔다. 이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러면 시작에 말했다. 내 육신을 방 안에 두면 3개월이 지난 뒤에 돌아오겠다. 뭐 유체이탈이에요. 근데 어떤 외도가 와서 화장하려고 하거든 우리 편이 아니니 무시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해서 문수보살을 쫓아갔대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을 만난 거예요. 여기서는 만난 거예요. 못 만나고 끝난 게 아니고 영혼만 가서. 근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어떤 승려가 와서 시자들에게 시자를 크게 책망하면서 화장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허궁에서 문수보살이 와서 내가 돌아왔는데 야 너네 다 태우면 내가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장률사의 책임이 아니고 시자의 책임이다. 지금 이렇게 내용이 관점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몸이 의탁할 곳이 없으니 이제 어찌하겠는가. 대신 나의 유고를 돌 구멍에다가 안장해라. 그러면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거를 참배하는 참견자가 손으로 만지면 그들 모두가 원왕생하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극락왕생입니다. 만지면 무조건 극락왕생이야. 그리고 이제 자장 모친, 이거 모친은 이 정암사 사적기에서만 나오는데요. 어머니가 나오는데 실제로 자장률사는 원령사 창건하기 절대 당신이 진평왕 때 스스로 출가하기 전에 벌써 부모가 다 돌아가셨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건 아닐 거고 조선의 남쪽 바위가 때때로 반강했다. 그러니까는 자장률사의 유고를 모신 거기가 자꾸 반강을 한다. 지금 그 얘기.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장률사는 문수보살에게 버림받고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 과정에서 문수보살을 만나고 왔더니 시자가 잘못해서 이게 비극적 결말이 된 거다라고 하는 방어 기제를 하나 쓰는 거고 자장률사는 대단한 신승이기 때문에 자장률사의 유골만 만지더라도 참배만 하더라도 극락왕생은 그냥 정해져 있다. 이거 엄청나게 좋은 구절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구절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거기가 방광을 한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신승이다. 라고 하는 대목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암사 입장에서는 무언가 방어막을 계속해서 피고 싶었고 그리고 이 강원도 불교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설악산 봉정암에서도 그거 하잖아요. 뭐 3번만 오면 뭐 소원이 있어요. 그거 금강산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 유래를 찾아보면 금강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3번 이렇게 금강산에 한 번만 가도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중에 그게 고려 원 간섭기 때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계산 석대기나 뭐 이런 거 하면 오대산 그 다음에 금강산 보계산에 사는 사람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기록이 사적기에 나옵니다. 그런 썰들이 풀어지는 것들이 이 강원도 쪽에서 그러니까 명주 불교의 어떤 흐름 독립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도 사실은 그런 흐름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강조, 그 다음에 자장률사랑 관련된 전체 문수보살을 찾고 그 다음에 태백산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순례길에 대한 부분, 그리고 태백산 신앙과 그러니까는 정암사가 오대산보다 낫다라고 말하면 제가 뭐 여기 왔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오대산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면 거기는 오대산은 문수보살 진신 상주천거고 여기는 태백산 신앙과 문수보살이 섞여 있는 문수신앙은 문수신앙인데 플러스 성지신앙이 같이 있다. 그리고 그 태백산이 한백산도 아마 태백산을 강조하려는 차원에서 저는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태백이 크게 밝다나 한백이 모든 밝음을 다 아울렀다, 포함했다, 뭐 함유했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분명히 원본은 비슷한 데서 출발해서 누군가가
플러스 알파를 시키고 독립시키려고 하는, 제 생각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시작은 그냥 정암사 쪽에서 거기가 태백산이었는데 나중에는 태백산 신앙이 더 유행하면서 지금 막 중구난방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정암사 쪽에서 오히려 우리는 좀 더 뭔가를 바꿔볼까? 뭐 이런 생각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백산, 그랬더니 오히려 백도죠. 괜히 그랬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잘 정리만 하면 스토리가 굉장히 좋은 스토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지금 태백산 같은 경우는 중국에도 실제로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산이고, 그래서 그것과의 교류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자장률사 같은 경우는 아까 광래 선생님이 그 도남이 오대산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거기 보면 신라 왕탑이라고 있어요. 그걸 자장률사 기념탑으로다가 지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의 연결성까지 고려해서 전체적인 큰 틀을 국제적으로 세우고, 강원도 안에서는 순례길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이거는 진짜 성지를 찾아서 떠나는 순례길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암사만 놓고 보면 태백산 신앙과 문수보살 신앙이 섞여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극락왕생할 수 있다 라는 부분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 깔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